안녕하세요. 저는 77살 된 박재형입니다.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6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서울에서 일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요, 도대체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쉬고 좋지 않느냐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밥을 차려 먹고 뉴스 한 번 보고 나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예전엔 아내랑 마트도 같이 가고 산책도 하고 작은 다툼도 하고 사소한 대화라도 나눴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은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말 못하겠어요. 걔들도 일하고 애 키우느라 바쁜 거 이해하죠. 그런데요, 아빠, 주말에 갈게요 했던 그 주말이 몇 달이 되도록 안 옵니다. 한 번은 딸이 오기로 한 날, 제가 미리 좋아하는 반찬들 다 사놓고 양복도 꺼내놓고 기다렸는데 그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애가 열이 나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날 이후로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아요. 친구들도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같이 장기 두던 박노인네는 작년에 갑자기 쓰러졌고 다방에서 종종 얼굴 보던 최 형님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마트 푸드코트에서 점심 먹는 게 제 유일한 외출입니다. 사람들 많은 데 있으면 혼자라도 덜 외로운 기분이 들어요. 혼밥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괜히 울컥할 때가 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들이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하루는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낸 날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을 한 번도 안 열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건가? 그냥 숨만 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엔 아내 사진 꺼내놓고 혼자 술 한잔 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외롭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라도 말하고 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가끔은 자식들에게 메시지라도 보내볼까 하다가 이내 접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나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그게 참 이상하죠. 젊을 땐 자식 위해 밤새 일하고 밥 굶고 몸 아파도 말 안 했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미안해지는 나이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노년은 이제부터 내 삶을 즐길 시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돈이 조금 있다고 해도 혼자 여행 가는 것도 겁나고 동호회나 복지관 가는 것도 처음 가는 데라 망설여지고요. 말동무 한 명 없는 이 나이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되면 가장 무서운 게 고독입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기다려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참 서글퍼요. 자식들도 사회도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까먹은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제일 큰 고민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어르신들 계시다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직 살아있고 우리 이야기도 의미 있다는 걸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부산에 사는 박인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주부로 살았고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복 많은 노인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고 손녀도 곁에 있고 아픈데도 없고요. 근데요, 요즘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나는 왜 이렇게 투명한 사람 같을까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밥 짓고 손녀 도시락 싸고 설거지하고 온 집안 청소를 마치고 나면 이미 오전이 다 지나가요. 며느리는 고맙다고 인사 잘해요. 근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가끔은 제가 사람이라기보다 가사 도우미가 된 기분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엄마, 아내, 친구였고 동네 반장도 맡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할머니, 시어머니 혹은 밥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제 이름을 불러주질 않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래도 인수가 하고 불러줬는데 이 집에선 제가 인숙이라는 사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일이에요. 손녀가 학교에서 발표할 가족 소개 과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혹시 나도 말해줄까? 그런데 그 아이는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만 소개하고 할머니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게 꼭 미운 건 아닌데 참 묘하죠. 아, 나는 가족 사진엔 있지만 이야기 속엔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시간은 오후 3시쯤입니다. 집안일도 다 끝났고 누구 하나 말 거는 사람도 없고 TV는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그 속엔 제가 없어요. 동네 친구들도 하나둘 이사 가고 병원 신세 지는 사람도 많아요. 같이 수다 떨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저도 점점 말을 잃어가요. 한동안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 나갔었는데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손녀 방학이라 바쁘잖아요. 조금만 나중에 다시 다니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건 이 나이에 참 어렵습니다. 사람도 낯설고 내 존재도 작아진 것 같고요. 가끔 거울을 봅니다. 눈과 주름이 깊어졌고 검버섯도 늘었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래, 나도 많이 살아왔지 하고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자꾸 쓸쓸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일까?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밥 해주고 청소해주니까 필요하고 그것 말고는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 그게 요즘 저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며느리도 좋고 손녀도 예뻐요. 아들이 뭘 잘못한 것도 없어요. 다만 그 누구도 엄마, 어머니, 인숙 씨 요즘은 어떤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게 너무 쓸쓸하고 그 쓸쓸함이 하루하루 저를 작아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나이 들면 자식이 효도 안 해도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요, 건강하니까 더 외로워요. 아프면 적어도 병원에라도 가고 누군가는 저를 챙겨줄 텐데 건강하니까 그냥 배경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누구라도 저처럼 느끼는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엔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면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사연 속 어르신들의 말처럼 노년은 단지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속 소리가 가장 크게 울리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지나치고 조용히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당연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는 단 한마디의 따뜻한 질문 하나로 눈부시게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한 번만 용기 내요. 엄마, 아빠, 요즘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침묵 속 삶을 다시 꺼내는 작지만 커다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